네, 베이직센 178쪽과 179쪽에서 몇 문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8번, 9번, 12번, 14번 이렇게 5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과 제3항의 합이 6이고 그랬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제3항 그러면 A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둘이 더한 것이 6이고 그 다음에 제3항과 5항의 합이 그랬으니까 3항이면은 AR의 제곱 그 다음에 5항이면은 AR의 4제곱 요것이 12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두 식을 잘 비교해 보면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R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우변엔 얼마가 곱해졌나 보니까 2가 곱해졌네요. 그러면 R제곱이 2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 R제곱이 2라는 것을 여기 자리에다 집어넣을게요. 요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3A가 6이 돼가지고 A도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비가 양수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R제곱이 2란 얘기는 곧 R이 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쓸 수 있는데 2 곱하기 루트 2의 n-1제곱 네, 이러한 일반항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8항까지의 합은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공비가 루트 2였으니까 자 r-1분의 첫항 2 괄호 열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네, 요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 하고요. 요게 루트 2의 8제곱이면 2의 4제곱이 되니까 16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총 30이 되겠네요. 30. 그리고 유리화를 시켜줄 거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다. 그러면은 30하고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분모는 1이 됐으니까 안 써도 되고요. 30가로 루트 2 플러스 1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인 풀이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A1부터 A10까지 더한 게 7이죠. 그런데 A11부터 A20까지 더한 게 35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애들과 여기 밑에 줄에 있는 애들은 각각 10개 항씩 차이가 나거든요. 10칸씩 차이가 나죠. 그 얘기는 내가 여기에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각각 R에 10제곱씩 곱해주면 됩니다. 얘한테 R에 10제곱을 곱하면 A11이 될 거고 또 그 다음 항 있죠. A2 있죠. A2한테 R에 10제곱을 곱하면 A12가 될 거고 이렇게 등비수열인데 10칸이 차이가 나니까 공비를 10번을 곱하면 이 위에 줄에 있는 식을 아래 줄에 있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곱하기 5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럼 R의 10제곱이 곧 5인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자, 그 다음 10개의 합도 생각할 수 있죠. A11을 A21로 만드는 것에도 R의 10제곱이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자, 여기다가도 5를 곱하면 그러면 35에다가 5 곱해가지고 175인가요?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등비수열들을 일정한 개수씩 잘라서 더하면 그 잘라서 더한 합들도 또 하나의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와 요렇게와 요렇게가 일종의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세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둘이 더하면은 210이니까 답은 217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인데 S8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대로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r-1분의 첫 항 a 괄호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죠? 요게 255다. 이거는 이제 쉬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써 있는 거 이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수열은요 첫 번째 항이 A1이니까 아까 전에 요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동일하죠. 그죠? 첫 항은 그냥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비를 쓸 때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썼는데 얘네들은 지금 한 칸 건너뛰고 A1에서 바로 A3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열의 공비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R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내가 A1, A2, A3, A4 이렇게 갈 때 한 칸 갈 때마다 이제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게 등비수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한 번에 여기에서 요 길로 바로 간다면 이때의 공비는 R 두 개를 곱해서 R 제곱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항의 개수가 지금 4개인 상황이죠. 자, 그러므로 얘네 넷의 합을 우리가 식으로 써본다면 이거는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A 그리고 R의 제곱의 4제곱이죠. 그죠? 공비가 R제곱이었는데 거기에 4제곱. 그럼 결국 이거 8제곱 될 겁니다. 8제곱 마이너스 1 요것이 지금 85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식과 요식 두 개를 잘 비교해 볼 건데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우변에 있는 식에 오른쪽에 있는 식에 분모가 요 모양이거든요. R-1, R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거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면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요만큼을 딱 뽑아내면 요만큼의 값이 얘하고 동일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의 값이 255다. 그럼 결국은 R 플러스 1분의 255가 요게 85가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항상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주면 결국 R 플러스 1이 자 85분의 255 요거 약분이 깔끔하게 되면서 3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R 값은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R값이 2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R값이 2라는 것 집어넣으면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 사라지고요. A 괄호 2의 8제곱 2의 8제곱이면 256이죠? 256에서 1 뺐으니까 255 그러면 A 값이 1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A는 1이고 R은 2다. 이거 두 개 나왔으면 뭐 끝났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우리는 S5를 구하면 답입니다. 자, S5는 R-1분의 첫항 괄호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이거 어차피 1이고요. 32에서 1 빼가지고 31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가장 자신있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수업을 잘 들었다면 자, 지금 이거 AN과 SN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또는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구한 일반항 AN이 첫 항부터 적용이 되기 위한 첫 항부터 적용이 된다 이러기 위한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S0가 0이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 딱 읽자마자 다른 거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S0로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7 곱하기 2 플러스 K 이게 0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한 일반항 AN이 첫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K 값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거 원리합계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당장은 건너뛰었지만 나중을 위해서 풀이를 녹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리합계 문제는 표를 잘 그리시면 돼요. 지금 10년째 말까지 520만 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초부터 쓸게요. 1년 초 그리고 2년 초 이렇게 매년 초에 얼마씩 돈을 적금을 붓는 거예요. 3년 초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부어가지고 10년 초에 마지막 적금을 부을 겁니다. 10번을 넣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0번을, 10번을 돈을 넣었을 때 그 돈이 10년 말이 되었을 때, 10년 말이 되었을 때 이때 지금까지 부어놓은 돈들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520만 원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매년 초에 얼마씩 돈을 넣어야 되느냐. 그죠? 그럼 우리가 1년 초에 넣는 돈을 A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년 초에도 똑같이 A1을 넣을 거고 3년 초에도 똑같이 A1을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년 초까지 계속 매년 초에 A1을 넣을 건데 자, 맨 처음에 넣은 이 A1은요. 1년이 지날 때마다 연이율이 4%씩 복리로 붙습니다. 자, 연이율 4%라는 건 1 더하기 100분의 4라는 값을 매년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1.04를 매년 곱해주는 거니까 요 A1이 2년 초가 되면 A괄호 1.04 요 금액이 될 거고 3년 초가 되면 A괄호 1.0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얘가 10년 말이 됐을 때 이거는 1년 초부터 10년 말까지면 꽉 채운 만 10년이거든요. 만 10년. 그러면 A괄호 1.04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쵸? 1년마다 1.04를 곱해주는데 10년을 꽉 채워서 넣어놨으니까요. 자,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넣은 A1이 그렇다는 거고요. 2년 초에 넣은 A1 얘는 또 얘 나름대로 이자가 붙어가지고 자, A 곱하기 1.04 쭉쭉쭉쭉 가면 얘가 마지막에 자, 이 위에 있는 것보다 1년 늦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해에 넣은 돈은 또 1년만큼 늦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년 넣은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자, 마지막 10년 초에 넣은 돈, 이 돈도 10년 초에 넣어가지고 10년 말에 찾았으니까 은행에 1년 동안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도 1년치 이자가 붙어서 1.04 A 곱하기 1.04 요 금액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년 말이 됐을 때 얼마를 찾을 수 있느냐? 이만큼을 다 합친 금액을 나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52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요 박스 안에 있는 이것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 한눈에 봐도 등비수열이죠. 얘를 첫 항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첫 항이 A괄호 1.04 요 놈이 첫 항이고요. 자, 공비 계속 얼마가 곱해지고 있냐면 1.04라는 숫자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얘가 공비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 1.04의 1제곱부터 1.04의 10제곱까지니까 정확하게 항의 개수는 10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넣어보면 1.04 빼기 1분의 첫항 A괄호 1.04 괄호 1.04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질 거예요. 이게 52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1.04에서 1 뺐으니까 분모가 0.04거든요. 0.04 이렇게. 근데 이 0.04라는 숫자는 1.04라는 숫자하고 약분이 예쁘게 돼요. 그죠?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요게 26으로 약분이 딱 됩니다. 그리고 1.04의 10제곱을 1.5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5에서 1 빼면 0.5가 됩니다. 이 괄호 전체가요. 그럼 0.5에다가 26을 곱했으니까 13A 이렇게 되겠네요. 좌변이. 그럼 13A가 520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13으로 나누면 얼마죠? 40만인가요? 그쵸? 40만. 그래서 매년 초에 40만원, 40만원, 40만원 이렇게 적금을 부으면 10년 말이 됐을 때 그 금액의 총액이 520만원이 딱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